네, 4.13 총선 후보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지금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주말까지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패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바로 유승민 의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유승민 의원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 배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남구을 윤상현입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우리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공천 배제죠. 자, 공천에 배제가 된 윤상현 의원 뇌관이 터졌습니다. 남은 하나의 뇌관, 유승민 뇌관, 더 폭풍이 클 것 같은 뇌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동반 탈락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고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이한구 위원장이 최고위원회로 넘겼다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 이한구 위원장이 최고위에도 참석 못하겠다. 예, 한 번 딱 하고 잘 안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 당신 하면은 대표도 과거에 공천 안 준 적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다가 가장 키가 되는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원회를 넘겼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결정에 맡기는 셈이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결국 이한구 위원장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김무성 대표 보고 당신이 한번 처리해봐라고 이렇게 떠넘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만약에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수도권 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당파가 많이 이탈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할 것은 이번 선거는 일여 다 단일 보수 정당에 또 다른 야당이 여러 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당파의 이탈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흔들 정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반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공천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있다면은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박의 구심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과거 친박연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구심점이 됐듯이요. 하지만 또 과연 그 우리 사회에서 유승민 의원이라는 구심점을 보고 해서 그 모이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될까. 과거 친박연대와는 또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반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정치 관련 이슈를 앞부분에 다루는데요. 뒷부분에 다른 저희들 나름대로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 9시에 최고위 지금 아마 열리고 있을 겁니다. 비공개로. 아마 여기서 지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을 공천을 주는 경우, 주지 않는 경우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유승민 의원 수도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이 공천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대구의 민심보다는 수도권 새누리당의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분석 관측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심사숙고해오면서 지금 공천의 어떤 방향 자체를 여론에 비춰지기는 단순히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협력적이었냐, 그리고 남은 인계에 협력적일 수 있느냐라는 쪽에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비춰지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유승민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대구 지역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최고위원회 심사숙고 끝에 넘겨져 있는 만큼 이런 어떤 추세의 어떤 결정 과정을 또 외면하기는 힘든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혹시 이건 가정을 말씀드리는 건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큰 내관이었다는 것이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이었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이 일종의 해지, 어떻게 보면은 제거된 것 자체가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여유롭게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탈락됐으니까
유승민 의원 탈락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어떤 추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 결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수도권 일지라도 야권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게 이 바짝 추격을 해오는 국면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윤상현 의원의 이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더 크게 여론의 파장으로 느껴왔던 만큼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비박계 주요 인사들 중에 어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친이계의 자장이라고 하는 이재호 의원 5선입니다. 이미 어제 지역의 정치 신인한테 졌어요.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3선의 용산에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죠. 여기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진영 의원도 탈락이 된 겁니다. 어제 진영 그리고 이재호 의원이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권에서 이른바 비박 무소속 연대가 가능할지 플러스 강승규 플러스 임태희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호 의원은 경선 탈락이 아니고요. 이제 공천 단수 추천으로 그렇죠. 유죄 길시를 했다는 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이재호 의원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만 무려 5선을 한 분 아닙니까? 선거가 이 지역에서 운평을에서 나온 게 5선이지만 7번이나 선거에 나왔습니다. 민중당 때부터 그리고 한번 재보궐 선거해서 20여 년 동안을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한 지역에서 7번 했다라는 것은 지역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호 의원 무소속 나와서도 아주 팽팽한 구도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수도권 후보들이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아하. 그거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약하다라는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 생명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만은 이재호 의원이 그렇다고 이거 옛날 친박연대처럼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식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구심점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인데 명분이라는 것은 그동안 현역 의원에 대한 또 교체 의향도 상당히 강해왔거든요. 이렇게 탈락한 이 후보자들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대 교체 그리고 또 과거 정부와 좀 성급기 또 새로운 어떤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 신인의 발굴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공천 탈락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로 유권자들이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출마를 강행했을 때 그것에 충분히 결집될 수 있을지는 또 이 명분이 얼마만큼 살아 있을지를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친박 연대라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구심점이 있는 인물이 과연 이들 사이에 있느냐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해찬 의원의 공천 탈락이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해찬 의원은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 입장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슨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 세종 지역에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아마 적정한 분을 찾아낼 거예요. 네. 자, 이해찬 의원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거는 친노계의 좌장의 탈당 무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친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친노 의원들한테 또 이렇게 또 공천 배제된 분들한테 영향이 클 겁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해찬 의원을 따라서 탈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또 친노 연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실제로 이해찬 의원이 2008년에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경선에서 되니까 이해찬 의원이 정체성을 문제를 제기했죠. 예. 한나라당 출신이 어떻게 야당 대표가 됐냐 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때 동반 탈당한 사람이 유시민 전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심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물론 정청래 의원이나 여러분이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해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한다. 그거 역시 저는 그렇게 회의적으로 봅니다. 명분과 설득력인데요. 명분이라는 것은 더 큰 명분, 더불어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조금 희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소속 강행하겠다는 그 명분 가지고 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륜도 있고 역량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설득력은 뭐냐면 이 전 총리 그리고 교육부 수장 그리고 육선 의원 많이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세대 교체 필요합니다에 대한 이 설득력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해찬 전 총리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명쾌한 그런 판단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좀 여론을 지켜보면서 거치 표명을 추가적으로 향후 하지 않을까라고도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은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세대 교체도 필요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는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